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현명한 소비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왜냐면 당장의 결혼 준비, 이사 문제, 늘어나는 경조사비 등등 나이가 들수록 너무 생각할 게 많아지고 돈 들어갈 일만 늘어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소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소비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 우리는 어떤 소비를 후회하지 않았나를 좀 딥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막 공감하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저런 소비는 진짜 후회 없긴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할수록 과거에 돈을 이상한 데에 써서 크게 후회도 해보고 여기다 쓸 돈 더 못해서 의미 있는 곳에 쓸 걸 하고 지금도 생각나면 좀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소비들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도 이런 부분에는 똑같이 돈을 쓰겠다. 혹은 이런 데는 고민 안 하고 돈을 아끼지 말 걸 하고 후회한 소비에 대해 몇 가지를 함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았던 소비의 첫 번째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것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제가 좀 스스로 느끼기에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여기서 딱 맞는 예시여서 살짝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야근이 너무 많은 탓에 제대로 머리를 말리고 잘 체력이 없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머리를 맨날 제대로 안 말리고 자니까 머릿속이 습해져서 두피 건강이 완전 무너졌었거든요. 그때 진짜 처음으로 머리 각질이 눈에 띄게 보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방치를 해 두니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가 "머리 감고 다니냐."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나 진짜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두피에 좋은 제품이나 미용실 같은 데서 하는 그 헤어 스파 이런 걸 좀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렴이 버전으로 두피 에센스 뭐 이런 걸 좀 썼었는데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제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졌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콤플렉스가 돼서 검은색이나 이런 어두운 계열 옷은 하나도 입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막 사람들이 내 머리만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엄청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카락도 탈모인가 싶을 정도로 빠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싶어 막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다 두피 케어 센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일회 체험권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있길래 '그래 싸니까 한번 받아 보자.' 하고 그냥 갔었거든요. 솔직히 그때 심정이 속는 셈 치고 갔었어요. 그 정도로 '이 스트레스만 없앨 수 있다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절박했거든요. 근데 제 두피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케어를 해 주셨는데 그다음 날에 신기할 정도로 가려움이나 각질이 줄어든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센터를 방문했는데 이게 막상 결제를 하려니까 엄청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잘 안 써본 곳에 쓰는 돈은 몇만 원이어도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몇십만 원 정도를 결제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눈 꼭 감고 '그래 이 돈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다면 가치가 있겠지.' 하고 세뇌시키면서 진짜 손 벌벌 떨면서 10회권을 끊었었어요. 그리고 두피 검진이나 상태 체크도 중간에 한 번씩 해 주시니까 저도 집에서 어떻게 케어를 할지 감이 오더라고요. 또 거기서 추천해 주신 제품이 있었는데 솔직히 좀 비싸서 그 성분이랑 비슷한 저렴한 버전을 찾아서 써 봤거든요.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서 그것도 참 만족스러웠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 상태를 알고 나니 어떤 게 필요한지 보였거든요. 아무튼 케어 10회차가 다 끝나갈 때쯤부터는 평소 입고 싶었던 옷도 컬러 상관없이 입고 스트레스도 사라지니까 머리카락이 전처럼 우수수 빠지지도 않았어요. 왜 이걸 이제서야 할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을 했어요. 저처럼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때는 그냥 기꺼이 지불하고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게 나를 위해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걱정과 고민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병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추억을 쌓는 것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사실 추억으로 평생을 지낸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내 삶을 살아가기 바빠지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친구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항상 오랜만에 모이게 되면 과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항상 서로가 함께 여행을 하거나 어떤 물건으로 인한 스토리이고 다 아는 내용을 몇 번을 말해도 늘 재밌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참 좋더라고요. 한 예로 지금까지도 가족끼리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동생이 있는데 둘 다 초등학생일 때 같이 전 재산을 털어서 엄마 생신 선물을 사려고 계획했었어요. 뭔가 특별한 걸 드리고 싶은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액세서리를 좋아하셨으니 그걸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돼지 저금통을 들고 백화점을 갔었어요. 사실 그 옛날이라고 해도 백화점 주얼리는 비싸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간 거죠. 가서 무작정 한 매장을 가서 돼지 저금통을 드리고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걸 여쭤봤는데 저희를 빤히 보시더니 웃음을 터뜨리셨던 그 직원분이 생각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조금 웃기긴 해요. 아무튼 어찌저찌 거기에 맞는 목걸이를 하나를 추천받고 처음으로 돈을 지불해 백화점에서 선물을 샀던 첫 경험이었어요. 그걸 들고 집에 가서 선물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엄청 감동하시면서 고마워하신 그 모습이 저도 지금도 생생하고 어머니는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머나먼 과거 이야기를 현재도 회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참 그때 어렸지만 전 재산을 다 털어 바꿀 수 없는 추억을 드린 것 같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환갑 때도 꽤 비싼 가방 하나를 선물로 드렸는데 솔직히 막상 결제할 때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어찌 됐건 큰 돈을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저기 여행 가실 때도 잘 들고 다니시니까 그 물건에 대한 값이 아깝지 않고 몇 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말이 추억을 위해서 여행이나 선물은 무조건 비싼 걸 해야 하고 앞뒤 안 따지고 구매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서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끼고 반면 꼭 써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마저도 아껴버려서 어정쩡하게 돈을 쓰고 나중 돼서야 그냥 좋은 걸 할 걸 하고 후회가 남는 소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지금 이 순간도 한 번밖에 오지 않기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추억이 될 만한 소중한 기억들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소비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쇼핑 전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장을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할 때 막 일일이 다 적어서 가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냥 무작정 물건을 사러 나갔는데 매번 갈 때마다 막 눈을 현혹시키는 물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선을 뺏겨 정작 사야 될 물건은 꼭 한두 개씩 빼먹고 오히려 충동 구매한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빼먹은 게 있으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야 하는 바람에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막상 계획에 없던 걸 잘 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잘 쓰기라도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텐데 잘 쓰지도 않고 어떤 건 지금 어디에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줄줄 새나가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처음 시도해 봤던 게 장을 보러 갈 때였어요. 진짜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쫙 적고 찾으려 하는 식품이 없을 때 대체 식품으로 살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정리해서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게 나타났을 때 나는 어디까지 지출이 가능한지 금액도 제일 하단에서 나서 혹시라도 벌어질 상황이 생겼을 때 위한 장치도 마련했고요. 저 리스트를 들고 물건을 사러 가면 목표한 게 있으니까 그걸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는데 다른 물건에 현혹이 되다가도 손에 쥐고 있는 리스트를 보면서 이건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다 하고 넘어가게 되고 막 뭐 행사한다 하면서 묶음으로 싸게 파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리스트 적기 전엔 오 싸다 하고 막 담았더면 리스트를 작성하고 나서는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한 건가?
차후에 쓸 일이 있을까? 하면서 적어놓은 항목을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서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딱딱 사서 돌아오게 됐어요. 가계부를 제가 또 틈틈이 정리하는데 비교를 해서 보면 거의 반 이상이나 돈이 절약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돈이 새나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었고요. 저도 계획형 인간이 아니라서 일일이 적어서 가는 게 좀 귀찮을 때가 많은데 현명하게 소비를 하려면 이 작업이 저에게는 필수라고 느껴지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계획에 없는 소비가 잦았던 분들은 쇼핑 전 리스트업 작성을 필히 해보시길 바래요. 이번 영상은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좋았던 소비 습관을 얘기해 봤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만 제자리인 이 현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더욱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어차피 써야 하는 돈이면 저는 후회 없이 사용하고 싶거든요.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